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9년차 기자이자 부동산 작가이자 부동산 불인이 라디오 팟캐스트 진행자 이승주입니다. 제가 최근에 부동산 투자를 잘한다는 것이라는 신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제가 부동산 이 분야에 있으면 재테크로 뭐 몇천만 원에서 몇십억을 벌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제가 여기 나오기 좀 쑥스럽지만 저는 뭐 자산이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서울에 조그만 작지만 똘똘한 한 채라고 하죠. 제 집을 하나 마련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 뭐 그거 가지고 이런 데를 나왔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소위 지옥고라고 하죠.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이라고 해서 20대 그런 곳을 다 막 거쳐왔어요. 제가 부동산 기자로서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니까 20, 30대 분들이 굉장히 부동산 때문에 잘 몰라서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책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책들이 굉장히 돈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책이지만 제 책은 전월세부터 내 집 마련까지 딱 요 구간에 있는 분들을 위한 책이거든요.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노력의 배신, 부동산 만능 이런 주의가 사회에 팽배해서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2030 세대 여러분들 엄청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입시에 시달리고 그게 끝났는데 이제 그럼 다 된 거 아닌가 했는데 또 뭐 취업 준비 엄청 열심히 해서 좋은 기업에 가야지만 또 성공할 수 있다. 끝이 없어요. 그거 끝나고 나면 30대 그리고 40 이제 거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왔는데 웬걸 제 친구를 보니까 뭐 되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어쩌다 보니 뭐 칼 졸업을 해서 그냥 좋은 대기업에 운 좋게 붙었어. 그런데 부모님이 조금 괜찮게 사셔. 알고 보니 부동산을 좀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바람에 그냥 집을 샀는데 이번에 집값 상승기에 집이 확 뛰어서 그게 그냥 5, 6억에 샀는데 몇십억이 된 거예요. 뭐 그런 친구가 있는 반면 나는 그냥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우연찮게 재수를 했어. 근데 전공이 잘 안 맞아. 그래서 잠깐 방황을 해서 2, 3년을 주춤했는데 그 바람에 취업이 조금 늦어지고 뭐 그러는 바람에 20대 후반에 취업을 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하다가 집을 못 사는 바람에 월세를 살이를 하는 30대 월세살이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이 후자의 친구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자의 친구가 그렇다고 잘한 건 아니거든요. 이 두 친구 모두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노력의 배신 그리고 부동산 하나만 좀 잘 몰랐다는 것 하나 때문에 자산 격차가 수십억으로 벌어진 걸 경험한 게 우리 2030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 플러스 부동산도 좀 공부를 같이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갖고 있는 것 조금만이라도 부동산을 알고선 지출을 줄여서 내 사는 집에 대한 공부를 좀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좌절하고 이렇게까지 양극화가 벌어지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뒤늦게 알게 돼서 지금 이렇게 부동산 공부에 뛰어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그게 무엇이 됐든 이렇게 부동산을 공부한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안타까운 것은 집값이 천정부지 올랐다. 그러다가 갑자기 떨어진다고 해서 관심을 확 끊으신 여러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같은 연장선에 있는데요. 제가 부동산부도 있었고 주식 부서도 있었고 연장선에서 코인도 조금 취재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 부서에서 있으면서 항상 느낀 게 뭐냐면 다른 연령층과 달리 20, 30대는 가격 오름세에 따라서 관심도도 확 차이가 나요. 출판도 마찬가지고 뭐 아니면은 기사의 조회수도 마찬가지고 20, 30대 연령층은 가격이 올랐다 떨어지면 확 유입되다 확 떨어지고 있고요. 저도 제가 팟캐스트를 20, 30대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막 오를 때 20, 30대가 확 유입됐다가 지금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 절벽인데 이 상황에서 40, 50대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20, 30대들은 지금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다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관심을 많이 잃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고수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더 임장을 다닌다는 말이 있습니다. 40, 50대들은 이제 그런 시장의 변화를 겪으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더 깨달으신 것 같고 20, 30대는 그걸 깨닫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나만의 비법이다 막 이러고 1억 막 이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많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1억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억이 좀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고, 뭐꼭 1억을 모아야지만 시드머니를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1억 언저리로 모으면 어느 정도 부동산 투자를 할 정도의 시드머니를 벌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한 5천만 원 정도 모으신 후부터는 부동산 임장을 적극적으로 다니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으로도 지금 시장에서는 가능하다 하면 여기서부터 진행하셔도 되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이걸로 부족하다면 더 시드머니를 훨씬 더 많이 모으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니까, 꼭 뭐 전문가들이 1억을 모아야 돼 해서 1억 모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1억 정도는 모아야지만 그래도 부동산이든 어떤 재테크든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긴다라는 것 정도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제가 여태까지 그래도 팟캐스트든 뭐 인터뷰든 했을 때 이 정도 돈을 모으고 시작하시면 어느 정도 그래도 집을 마련하는 데는 기본적인 힘은 생기는 것 같아서 1억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1억을 어떻게 모으느냐? 이제 1억 모으는 게 너무 힘듭니다. 말이 1억이지. 원래 B2가 유행하면서 제 친구들도 그렇고 1억 모으는 게 너무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마이너스 통장 1억 뭐 해서 코인으로 3억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1억이 쉽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 주변 둘러보세요. 1억 연봉자 있습니까? 네, 없어요. 그러니까 1억이 사실 말이 쉽지 굉장히 모으기 어려운 돈입니다. 그러면 1억을 어떻게 모아야 하냐? 저도 제 후배들이 이제 들어와요. 선배 이제 입사했는데 뭐부터 해야 합니까? 너 1억부터 모아 이러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쪼개서 3천만 원부터 모으자라고 하면 그건 좀 할만한데? 그쵸? 연봉 3천만 원 언저리는 받는다고 치면 어떻게 해서든 나는 좀 몇 년이면 그래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 3천만 원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가끔 이 3천만 원을 모으려고 이 금액부터 주식이나 코인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좀 비추합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식이나 코인도 좀 잘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동학개미 운동이 성행하던 그런 때처럼 넣기만 하면 오르는 장이 아닌 경우에는 이것도 좀 투자에 실패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그냥 적금, 이 예적금에 좀 올인을 하시면서 좀 묵묵하게 지출을 줄여서 모으시는 데 좀 주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좀 모아지면 그 다음 3천만 원, 그리고 그 다음 3천만 원 이렇게 모으시는데 단계별로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생각보다 주식해서 코인해서 내 친구 뭐 두세 배 늘렸더라, 뭐 이렇게 하면 더 빠른 길이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제가 미디어에서 보도를 해봐서 알지만 실패담은 보도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좀 느리게 가는 게 오히려 빠른 길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돈은 불려지는데 시간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고 조금만 시간을 좀 들여서 지출을 줄이고 돈을 모으시는 데 주력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천만 원을 모으고 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천만 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두 번만 하면 1억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1억으로 금방 모아지고요. 그리고 3천만 원이 또 이젠 다음 3천만 원을 모을 때요. 요 3천만 원 가지고 이젠 그제서야 이젠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를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돈이 또 돈을 모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벌어오는 효과를 그때서부터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섣불리 다른 걸 하지 않으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초반에 최대한 지출을 좀 단속을 하셔서 내 월급의 절반 이상을 좀 떼어놓는 방향으로 가시기를 좀 권해드릴게요. 가끔 얘기하면 친구들하고 또 술도 마셔야 되고 데이트도 가야 되는데 이거 돈으로 부족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또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사회초년생일 때가 돈 모으기 가장 편하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저는 항상 늘 월세방을 최대한 빨리 탈출해서 전세를 징검다리로 삼아서 내 집을 마련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얘기를 드리면 이거 전세 사는 거 바보 같은 짓이다. 전세에 돈이 너무 많이 묶여 있으니까 이게 투자성 측면에서, 수익성 측면에서 떨어진다 이러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불인이가 실천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 얘기를 하려면 그 목돈을 가지고 내가 월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불인 입장에서 그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전세 있으면서 시드머니를 좀 아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월세랑 전세랑 어떤 걸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목돈이 없는 거예요. 아직 전세로 이동하기에. 왜냐면 아직 지금 전세 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전세로 가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로 가려니 아직은 대출 받기 좀 부담스럽고 요즘에 금리가 올라서 전세로 옮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전세로 가야 되나 아니면 월세 있어야 되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이 많아요. 최대한 저는 전세 대출 이자가 저렴한 전세를 찾아서 가시는 것을 권해드리지만 그게 또 쉽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핀다라는 회사에 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 비교하는 앱 계산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출을 받을 때 이자가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원금이 얼마인지를 넣으시면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상황에서는 아직은 시드머니가 부족해서 월세 있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전세로 이동하는 게 나은지 그걸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걸 꼭 넣으시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또 그렇다고 전세로 옮기는 게 답만은 아니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